자, 576페이지에 보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고 법정 책임입니다. 자, 무과실 책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도인한테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법에서 정한 책임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이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약법은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배제 특약. 다른 말로 얘기해서 면책 특약이라 그래요. 면책 특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조항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균열이 있다,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라는 걸 미리 고지를 하고 대신에 하자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 금액을 깎아줄게라고 하고 그 하자담보 책임을 갖다 면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알고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알고서 고지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면책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면책을 하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서 하자가 있다면 그것까지 면책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주장하는데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선의이면서 무과실일 걸 요구합니다. 물론 악의에게도 보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일단 원칙적으로 선의 무과실일 걸 요구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거 일명 세 개입니다. 손해대. 그래서 손해배상해달라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해제, 일명 기약을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금 감액 깎아달라. 대금 감액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악의 매수인도 담보 책임을 보장하는 게 몇 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손해 잃을 때 전에 재수 없다는 거죠.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보장이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악의의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담보 책임을 인정합니다. 악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알고 있다. 그래서 악의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했어요. 알면서 계약했어도 보장을 담보 책임을 인정해 준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가저가 경매에 해당됩니다. 가저가 경매. 가저가 경매의 가가 뭐냐면 가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가압류. 그래서 가등기라든가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든가 가압류에 의해서 권리를 경매가 넘어가서 권리를 잃었습니다. 권리를 상실한 사람이 그러면 가등기, 저당권, 가압류 이런 건 전부 다 등기가 돼 있나요? 가등기도 등기돼 있고요. 가압류도 등기돼 있으니까 대한민국 모두 다 압니까? 다 알아요. 등기돼 있는 건 공시한 거니까 다 아는 거야. 나는 등기부 확인 안 해봤는데 그건 네 잘못이고 등기부는 공시해놨으니까 다 누구들이 다 띄어서 보라고 돼 있는 건데 안 한 건 본인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 올라 있으니까 내가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악의가 되는 거예요. 일단 공시가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확인 안 해도 안 것으로 처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악의 알았다 이렇게 처벌이가 돼요. 등기부에 올라 있는 인상 확인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매로 권리를 잃게 되면 그 사람이 악의를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일부 타인 권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했다 하더라도 대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전부 타인 권리를 계약했을 때 전부 타인 권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했는데 이게 이행기에 가서 이행을 못하더라. 이행기 가서 이행을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제한물권. 이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두 개를 묶어서 제한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그게 용익물권이면서 제한물권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알고 그다음에 수량. 이건 수량 부족이나 면적 부족인데 수량이 부족하다 면적보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했어요. 알고 계약했으니까 재수 없다. 아무것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알고 계약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선의였을 때 선의라는 건 모르는 거죠. 선의 얘기는 모두 보호한다. 그래서 모두 있다 이거예요. 뭐가 모두 있느냐? 그랬더니 손해대 모두 있다는 겁니다. 손해대 모두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이건 제척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가저가 경매하고 그 전부 타인 권리 이 두 개는 제척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저가 경매로 권리를 잃은 거하고 그 다음에 전부 타인 권리였을 때 이거는 제척 기간을 규정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제척 기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잃게 되거나 전부 타인 권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데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제척 기간이 다르게 돼 있어요.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다시 한번 선의는 안날로부터 뭐라고요? 1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하자담보 책임을 주장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계약서 쓰는 날부터 알았다는 기본인 거기 때문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자,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를 딱 띄워보면 1년 되냐 안 되냐 금방 아는 거고요. 요 안날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한 날을 의미합니다. 발견한 날. 하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날. 제척 기간은 법원에서 직권 조사 사항이라고 했어요. 이 제척 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다. 자,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이 프린트물 4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시죠. 자, 4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번호로 해볼까요? 몇 번이 틀렸다? 5번 틀렸네. 자, 1번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다.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한테는 다 있다 그랬죠? 선의한테는 손해배상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다 있어요. 그러니까 대금 감액 이거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거기 쫙 박스 잡아서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거기를 박습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선의라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고 제한물권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맞고 3번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슬러시 그거 잘라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여기까지 슬러시 잘랐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라 부를까? 저당권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을. 그러니까 이거를 알았다 해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다고요. 이거 지금 해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제3취득자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제3취득자.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사갔단 말이에요. 거기 매수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시 봐.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뭐 했다고요? 매수인. 그럼 저당권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사간 사람을 뭐라 본다고요? 매수인.
그러면 저당권보다 그 매수인은 후순위죠. 후순위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싸잡아다 뭐라 그런다? 제3 취득자. 이제 기억이 슬슬 날 텐데 이 정도 하면. 나지요? 네.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 이걸 제3 취득자고 출제했다 그래서 내가 뭐 시험 출제하거나 뭐 모의고사 출제한 건 아니요. 그 출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목적물을 갖다가 지금 막은 거예요. 돈을 냈다 이거예요. 여기서 출제하여 소유권을 보전했다. 자, 이 무슨 소리야? 지금 출제 소유권을 보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매가 넘어가는 걸 막았다 이 소리예요. 소유권을 보전해 만약에 경매가 진행되면은 이 제3 취득자는 저당권 뒤에 있으니까 이 매수인은 권리가 소멸되죠. 말소잖아요, 말소. 말소니까 안 말소되게 막았으니까 소유권을 보존한 거 맞죠? 경매가 진행되는 걸 막았으니까 소유권이 뭐 했다고요? 보존됐네. 그러니까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거 이거 뭐라 그런다? 이거 구상권이라고 해. 뭐라 그런다고요? 구상권. 그래서 제3 취득자가 대위 변제를 하고 그 대위 변제한 것에서 돈 내놔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구상권. 그러니까 지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설명 들으니까 다 알겠죠? 아까 설명 듣기 전까지 3번 소리가 뭔 소리다냐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설명은 다 이미 강의는 다 한 거야. 문제는 그거를 알아먹고 해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제 들어보니까 아 강의 다 한 거 맞네. 이제 그러면서 느낌이 확 왔을 거야. 근데 아까 문제를 턱 보자마자 뭐야 이랬을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종류에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요 4번을 뭐라고 부른다고 특강 시간에 얘기해 줬을까요? 내가 이 지문이 기출문제 특강할 때 이 지문이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라고 알려줬는데 뭐라 불렀다? 그렇지! 완전물 급부청구권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뭐라 불렀다고요? 완전물 급부청구. 이제 들은 기억나죠? 며칠 안 지났으니까. 며칠 안 지났잖아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종류에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 하자가 뭐가 발생했다고요? 하자가 발견돼서 선의무과실은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완전물 급부청구권이다. 자, 한번 다시 할게요. 기출 특강할 때 해줬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박이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더라. 그러면 수박이라고 하는 똑같은 수박이 되게 많이 쌓여 있는 것을 그거를 불특정물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불특정물.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놈 주시오라고 해서 딱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지정물이 됐어요. 쌀 가게에 가니까 20kg 쌀이 쫘라락 10kg짜리 쫘라락 쌀푸대가 쌓여져 있어요. 그렇게 쌀 가게에 쌀푸대가 쌓여져 있는 거를 불특정물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불특정물. 이놈 주시오. 그래서 딱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정물로 바뀌었습니다. 불특정물이 뭘 바뀌었다고요? 지정물. 그래서 수박을 들고 왔네. 수박을 들고 와가지고 반을 딱 따겠는데 아내가 골았어. 그러면 골았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선의무과실이지. 따개보지 않고 그냥 사왔으니까. 그래서 이 고른 걸 갖다가 대금 감액 해달라고 해봐야 이거는 대금 감액 해줘도 못 먹죠. 고른 수박은. 먹어? 못 먹잖아. 그러니까 대금 감액 청구권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대금 감액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다른 걸로 완전물로 바꿔올 수 있고 쌀포대에서 쌀을 끓였는데 세행제가 들었고 쥐똥이 잔뜩 들었더라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쌀로 바꿔달라 할 수도 있고 계약해주고 대금 돌려달라 그 쌀값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왔다리갔다리한 차비 내놔라 차비까지 더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은 별로 안 합니다만은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자 없는 완전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완전물 급부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특강할 때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4번 맞고 5번 가봅니다. 5번.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럼 일부 타인 권리죠? 다시 한번 거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있다잖아요. 그럼 타인에게 속한 걸 팔았으면 여기 보세요. 타인에게 속한 걸 팔았으면 일부 타인 권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대금감액. 그 일부 타인 권리라는 걸 알면서 계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악이라도 대금감액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에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 잠깐만 칠판 봐요. 선의라고 했으면 선의한테는 모두 있다 그랬죠? 그럼 손해배가 다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계약 해제, 대금감액 다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 5번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자, 조금 전에 여기 제척기간이 1년 적용된다.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 악의는 계약시로부터 1년인데 둘 다 1년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 1년은 권리에 대한 하자입니다. 다시 한번 뭐에 대한 하자라고요? 권리. 이 두 개 다 권리에 대한 하자입니다. 권리 하자. 그럼 물건에 대한 하자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1년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에 대한 하자라고요? 권리에 대한 하자였을 때 1년 내 행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다 이거예요. 자, 물건에 대한 하자는 이것은 6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리에 대한 하자는 몇 년? 1년. 물론 선의 악에 따라서 1년이지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날로부터 1년이냐 계약 체결로부터 1년이냐 1년이지만 잠깐 이것도 기출문제를 나왔습니다. 안날이냐 계약 체결이냐 이것도 구분해서 문제가 1년만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구분하느냐를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악의는 계약 체결을 계약서 쓴 날로부터 1년이고 선의는 안날 발견한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같은 1년이라도 선악에 따라서 요 출발점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분하냐가 문제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는 6개월 내에 하자를 주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균열이 가서 비가 샌다. 이런 건 권리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 고민할 거를 가지고 고민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상실했다. 물건의 하자예요, 권리 하자예요. 권리하자지.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 고민할 걸 가지고 고민해야지. 그러니까 가져가 경매로 상실된 건 권리를 상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1년인데 문제는 그거는 제척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가져가 경매로 권리를 잃은 것은 1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또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제척 기간 1년 적용 안 한다. 자, 가져가 경매로 권리를 잃었을 때 1년 적용한다고 안 한다. 여기 안 한다고 써놨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전부 타인 권리도 1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1년 적용한다 그래서 또 뭐 그냥 무조건 다 1년 들이대지 말고 그러니까 가져가 경매하고 전부 타인 권리는 제척기간 1년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져가 경매로 2년 그러니까 계약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권리를 잃어도 하자담보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척 기간이 없다라고 해서 1년 적용 안 한다 이 소리예요.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요, 환매로 가겠습니다. 환매 593페이지입니다. 593페이지 쪽에 가니까 환매가 올라왔어요. 환매는 팔았다가 도로 되사가는 것을 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매매 대금이 이게 지금 5억의 매매가 됐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이것은 팔았다가 다시 사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앞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바로 부기 등기로서 바로 뭘 걸었냐면 환매권 등기를 걸었습니다. 환매권 등기를 걸었어요. 환매권 등기니까 도로 다시 사오겠다 이 소리에 팔았지만 도로 사오겠다. 환매권 등기. 예, 그래서 이 환매권 등기는 5년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에서 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매 등기를 8년으로 했다 그러면 이 8년은 5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돼요. 8년 하게 되면 다시 몇 년으로 줄어들냐면 5년으로 단축됩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등기는 이것은 갱신,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환매 기간에 대해서는 뭐가 안 된다고요? 연장, 갱신 안 돼요. 연장도 안 되고 갱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할 때 잘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법에서는 5년 이내니까 아직 2년 여유가 있으니까 2년 더 연장합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부터 그냥 자신 없으면 5년으로 딱 계약, 법에서 정한 5년을 그냥 다 명시하는 게 낫습니다. 왜 3년 했으면 3년 내에 환매권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유권을 완전히 누게 되는 거예요? 을 거야 돼. 매수인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잠깐 제가 지금 이게 환매권이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표현했지만 실무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매매계약으로 사실은 쓰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돈을 빌려주고요. 지금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5억을 빌려줬다 이거예요. 5억을 빌려주고 사실은 대물변제식으로 그걸 미리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매매한 게 아니라 돈을 빌리고 대물변제한 거라고. 뭐 한 거라고요? 대물변제. 대물변제를 했는데 다만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도로 찾아가겠대. 그러니까 퍽이나 찾아가겠다. 이제 이 매수인 쪽에서는 그런 거예요. 돈이 급하니까 이 돈 가져다 쓰고 나면 그 돈 다시 5억이든 3억이든 다시 모으려고 그러면 그거를 3년 안에 모은다고 아마 어려울 걸. 그럼 자신하는 거야. 매수인 쪽에서는 그 돈 못 모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돈 빌려주고 대물로 이미 소유권을 넘겨 받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전당포야 돈을 물건 맡겨놓고 돈 빌려간 건데 전당포라 생각 간단한 거예요. 그냥 그랬다가 돈 주고 다시 찾아가겠다는 건데 몇 년 안에 찾아가야 된다고요? 5년 안에 찾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등기를 이렇게 5년 안에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사용되는데 법에서 표현하기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뭘로 했다고 돼 있다고요? 매매로 팔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매매로 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돈을 빌리고 대물변제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론 진짜로 환매를 하는 사람도 진짜로 환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법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매매해가지고 환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100건 하면 한 건 나올까? 그러니까 환매가 일어났다 그러면 100건 중에 한 건이라고 봅니다. 그런 케이스는 99건은 대부분 돈 빌리고 다 대물변제한 걸로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법대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는 법대로 사용되지는 않고 돈을 갖다가 빌리고 대물변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요 부기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거기다 부기 등기를 걸었으니까 번호가 똑같은 번호를 사용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등기를 동시에 걸어야 된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후에 걸었다. 이후에 걸게 되면 이것은 환매권으로서 효력을 인정 안 합니다. 이건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환매권으로 보지 않고 이후에 환매 계약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난 이후에
환매 특약 등 환매권 등기를 걸어놓으면 그것은 환매권으로 안 봅니다. 무효죠. 그럼 뭐로 보게 되냐 그러면 재매매 예약으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후에 걸게 되면 무효기 때문에 환매권이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재매매 예약으로 가요. 재매매 예약. 재매매 예약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환매권, 요 지금 환매권인데, 자, 요 환매권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건이야, 채권이야? 채권이에요, 채권. 임대차라든가 환매권은 다 채권입니다. 이 물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환매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 채권이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채권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채권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채권이기 때문에 이 계약법은 법조항보다 뭐가 우선한다? 특약이 우선한다. 다시 우리가 보고 있는 계약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95%가 다 임의 규정입니다. 계약법에서 강행 규정은 어디 가야만 나오냐면 임대차 가야만 강행 규정이 나와요. 거기서 부성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이런 것만 뭐로 되어 있다고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가야만 강행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법에 있는 95%는 다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이다.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배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매매 비용을 갖다가 매매 비용을 포함을 해가지고 환매를 하는데 환매 비용 이 환매 비용 안에는 당연히 매매 비용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특약이 법조항보다 우선합니다. 왜? 계약법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5억 매매 비용이 5억입니다. 그런데 5년의 환매권 계약이 돼 있다라고 하고 이걸 갖다 특약을 해서 5년 뒤에 사갈 때는 이걸 갖다가 8억을 낸다. 이렇게 계약이 됐다고 칩시다. 특약에. 그래서 환매할 때 비용은 얼마가 된다고요? 8억 내고 사가야 돼. 이제 사갈 때는. 왜? 특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법보다 뭐가 우선한다고요? 특약이 우선한다고요. 특약이. 그러니까 그 돈 빌려준 쪽에서는 자신한다니까요. 못 찾아간다. 이렇게. 이 부동산 못 찾아간다고 자신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환매를 할 때 이 5억에 대해서 매도인이 사용한 이자가 있을 겁니다. 이자. 그 다음에 이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가져가서 사용 수익을 했습니다. 사용 수익을 했으니까 일명 과실을 수취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요 이자와 과실 수취한 것은 상쇄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주고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상계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다시 요 5억에 대한 이자, 5억을 지금 받아갔으니까 5억에 대한 이자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자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가져다가 사용 수익했으니까 과실이 있는데 이 과실 수취한 거에 대해서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래서 저 이자와 과실 수취한 것은 상계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환매권이 붙어있는 이 상태에 을 앞에 소유권이 돼 있고 거기 환매권이 돼 있는데 붙어있는 상태로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병한테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저 매수인 을은 환매권 등기가 있으니까 소유권 못 넘겨준다. 팔아놓고서는 환매권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줄게.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환매권이 붙어 있으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매매로 팔고 소유권도 넘겨줘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도 그대로 넘겨주라. 이렇게 되어 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환매권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환매하고 교환하고는 3,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봐놓긴 해야죠. 그래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받고 지금 환매에 관해서는 문제를 따로 안 넣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아이고, 교재에 환매 문제가 없네.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넣질 않았네. 자, 그래서 넘어가야지 어떻게 없는 걸. 저도 문제를 준비 안 했습니다. 환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자, 496페이지에 교환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596페이지. 기출문제에 환매 문제를 풀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풀어보세요. 9월, 10월 달에 9월, 10월에는 매일 시험 보고 해설하는데 그때는 한 문제씩 넣습니까? 환매하고 교환하고 이렇게 묶어서 넣든가 아니면 뭐 두 번에 한 번꼴로는 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6주 내지 7주 정도를 동형 모의고사 과정으로 하는데 그러면 2주에 한 번꼴로는 환매하고 교환을 내니까 그때는 2주에 한 번꼴로는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예. 자주 나오는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자주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여기 교재도 문제 안 넣어놓은 걸 보면 자주 안 나오는 파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96페이지에 제2절 교환 쪽으로 왔습니다. 자, 담보 책임은 매년 나와요. 한 해도 걸러가지 않고 담보 책임은 문제가 올라오는데 시험 문제가 아기 쪽에다가 정답을 좀 잘 거는 편입니다. 아까 아기 쪽에 나와 있던 암기 코드가 어떻게 돼 있던가요? 한 번만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저, 손에, 일대, 전에, 재수없다.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외우시면 되는데 그거 정리 안 해놓으면요. 담보 책임이 엄청나게 무서운 놈으로 돌변합니다. 그거 정리해 놓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 문제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게 사법시험이든 법무사 시험이든 간평사 시험이든 가리지 않고 다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그 암기 코드 가지면은. 예, 그래서 그거 딱 몇 개 안 되니까 딱 정리해서 들이대면 다 해결이 납니다. 예. 그 안 빠져나가요. 예. 자, 이제 교환을 보겠습니다. 교환. 자, 어떤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와 어떤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토지가 지금 3억이다. 그 다음에 건물이 5억이다. 근데 교환 계약을 했는데 이 교환 계약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생기니까 지금 2억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이 2억의 차액에 대해서 2억을 다 차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1억만 차익으로 계산해서 1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을 뭐라 하냐면 보충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충금. 그래서 1억을 지금 갑이 1억을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유상계약이다 보니까 보충금에 대해서 뭘 준용한다고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은 1억을 지급을 하지 않으면 매매대금 지급 안 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억이라고 하는 보충금이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교환을 했는데 보충금 1억을 안 주게 되면 잔금 안 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무슨 사유가 발생한다고요?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을 이전을 했는데 보충금을 안 줬다. 보충금을 안 주면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가 1억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부동산은 교환했는데 보충금 1억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부동산을 이전한 때로부터 이 1억에 대한 뭐가 발생한다고요? 이자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 토지와 건물,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둘 다 부동산이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하자 담보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다시 한번 무슨 책임이 생긴다고요? 하자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토지와 건물 둘 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토지 얼마고 네 건물 얼마고 라고 했는데 알면서 가격을 말 안 했다. 알면서 말을 안 한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묵비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네 토지 얼마고 그랬는데 내 토지 5억이다. 3억짜리를 5억이라고 허위로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고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기 기망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묵비하거나 허위로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기 기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기 기망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환계약에서 금액을 묵비하거나 허위 고지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기 기망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환이라는 것은 일입니다. 노무를 제공한다거나 금전 교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환 계약에는 노무를 제공하거나 금전 계약은 포함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 노무, 금전. 그래서 노무를 일을 제공하는 거, 노무를 제공하거나 금전을 갖다가 교환하는 것은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 교환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 계약 문제 하나 저 교재에 있는 거 하나 정리할게요. 그러면 저쪽 628페이지입니다. 628쪽에 보니까 거기 02에 교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교환. 자, 한번 볼까요? 교환. 갑은 자신의 X건물 1억 상당을 을의 Y토지 2억 원 상당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628페이지 04번 문제였습니다. 1번 갑과 을의 교환 계약은 서면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잠깐만요. 우리 중개사 민법은 전부 다 분류식이라고 했습니까? 분류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로 계약을 해도 상관없고요.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서면을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중개사 쪽에서는 뭐가 안 나온다고요? 요식계약, 요식행위는 나오지 않는다. 요식행위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분류식이에요. 분류식. 그러니까 서면 작성을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불안하니까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낙성계약으로 말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잠깐만 교환계약도 낙성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분류식이에요. 그렇지만 불안하니까 다툼이 생기면 증거물이 필요해서 말로 해놨을 때 불안하니까 계약서 쓰자. 알아서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서면 작성은 원칙이라고 예외라고요?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다.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 중개사 민법에는 요식행위가 없다. 다 분류식이다. 단 한 번도 요식행위가 나오질 않아요. 중개사 쪽에서는. 자, 두 번째 갑니다.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아까 보충금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보충금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잔금 지급 안 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바로 틀렸고 2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3번으로 가서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가 됐다.
붕괴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 됐고 이행 불능이 됐습니다. 갑은 을에게 Y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후발적 불능인데 귀책 사유가 없는 거죠.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니까 인도 청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X 건물이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잠깐만, 가져가 경매, 지금 경매로 소유권 취득 경매로 이뤘잖아요. 저당권 행사라는 말이 뭐예요? 경매 실행. 잠깐 거기 경매란 말이 안 나왔는데 경매라는 걸 알아먹어야 되는데 저당권 행사란 말에서 뭐가 들어있다고요? 경매 실행이란 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 4번 X 건물에 설정된 무슨 행사라고요? 저당권 행사. 그 저당권 행사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경매. 그거를 읽고 그게 딱 떠오를 정도가 돼야 이제 합격권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저당권 행사에서 경매 실행했구나. 딱 이게 그냥 한눈에 읽자마자 팍 스캔이 좀 돼야 고민하지 않고 그게 딱 읽으면서 바로 스캔이 될 정도가 되면 이제 합격권에 근접하는 거예요.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행사로 의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아까 가져가 경매란 말 했죠? 그럼 경매로 권리를 잃었다. 이렇게 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저당권이라는 것은 등기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악이죠. 상대방은 악이야. 저당권은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등기부 띄었든 안 띄었든 알았다고 보는 거야. 왜? 저당권은 등기부에 올라 있는 상태니까. 그럼 무슨 상태로 본다고요? 악이. 악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알았다. 자, 그래서 소유권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악이라도 뭐를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아까 뭐예요? 가져가 경매에 따라서 저 손해일 때, 그래서 저 손해, 저가 뭐예요? 저당권에 의해서 권리를 잃게 되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워낙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꼭 담보 책임에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요. 공깃돌 갖고들 좀 써먹어야 돼 그거를. 자, 그래서 4번, 1번 가져가 경매에 따라서 권리를 잃게 됐으면 취득할 수 없게 됐다. 권리 잃었다. 이렇게 되면 거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계약이 해제가 됐다. 교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갑과 을은 원상회복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와 건물을 서로 맞바꿨다가 계약이 해제가 됐으면 토지와 건물을 다시 맞바꿔야 되니까 맞바꾸는 것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까 동시 이행이 됩니다.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라고요? 동시 이행 관계 맞네요.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 봤습니다. 자, 쉬었다가 와서 이제 임대차로 가겠습니다.